ESG 채권 시장 현황과 투자 전략을 주제로 NH투자증권 한강열 팀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에서 크레딧 분석과 ESG 채권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한광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ESG 채권 국내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금 올해 들어서 특히나 이제 민간 기업들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도 ESG 채권이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뭐 공공기관들,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민간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올해 들어서 1월 들어서는 지금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시는 그래프 오른쪽 차트 보시면은 이제 특히 민간 기업들, 맨 오른쪽에 있는 민간 기업들의 발행이 지금 뭐 6월 21년 같은 경우에는 6월 15일까지 그 금액인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민간 기업들이 많이 발행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투자 수요 측면인 것 같아요. 일단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지난해에 이 기금 운용 원칙, 이게 이제 대원칙이죠. 대원칙이 기존에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그 다음에 운용 독립성 이렇게 5가지였는데 지난해 12월에 이 지속 가능성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ESG인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제 앞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은 투자를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방침을 세웠고, 그 다음에 또 지난해 그 환경부 산하연구기관에서 이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사실 뭐 새로운 건 아니에요. 유럽이나 이제 다른 국가에서 이미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이제 발행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이제 절차들, 필요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뭐 예시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이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기업들이 특히나 이 녹색 채권, 그린본드를 발행을 많이 하는 그런 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여기 지금 녹색 채권이잖아요. ESG 채권은 사실은 그린본드 뿐만이 아니라 소셜본드, 그 다음 지속가능 채권도 다 포함이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소셜, 지속가능에 대해서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약간 주관부서도 좀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이 발행 시점에서의 어떤 그런 절차거든요. 근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ESG 채권이 일반 채권과 다른 점 중에 가장 큰 점 중에 하나가 이 사후관리 여부입니다. ESG 채권은 특히나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직은 없다. 그리고 특히 또 투자 관점에서 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미미한 수준 아직은 없다라고 없는 상황이 약간은 좀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지금 발행도 많이 되고 있고 투자자들이 특히나 또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좀 점들은 앞으로 좀 점차 더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ESG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가 사실은 이런 이제 발행 시장에서 발행 시장에서 또 우리가 잘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발행할 때 보면은 그 스프레드가 그거죠. 그 채권의 금리에서 이제 국채 금리를 뺀 게 신용 스프레드인데, 이 스프레드가 그 기존의 이제 뭐 등급 대비해서, 그 다음에 자기 자체적인 어떤 그 스프레드, 그 수준 대비해서 발행할 때 얼마나 더 낮게 발행하느냐, 이게 좀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이 왼쪽 차트에 보시면은 ES 채권이, 요거는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그다음에 현재까지 발행된 일반 기업이 발행한 채권만 좀 모아서 계산을 한 건데, 확실히 지금 뭐 AA 등급에서는 ESG 채권이 일반 채권에 비해서 이 결정되는 스프레드가 더 낮습니다. 이게 더 낮다는 거는 그만큼 기업들이 더 낮은 금리로 조달을 한다라는 의미이고, 이게 이제 이게 그리니엄이죠. 그린과 프리미엄이 합쳐진 용어이고, 프리미엄을 우리 국내 회사채 시장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리니엄은 제가 매월마다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올해 1, 2월 달만 하더라도 차이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다가 한 3, 4월 좀 들면서 약간 좀 주춤하면서 그 차이가 좀 들고는 있는데, 이게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 글로벌 전체
봤을 때에도 유럽이라던가 미국 시장에서도 이 그리니엄은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앞으로 더 채권 더 많이 발행하고 그 다음에 채권, ES 채권 투자 쪽으로 더 많이 한다고 보면은 그리니엄은 확실하게 더 크게 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국내에서 ES 채권 관련돼서 펀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작년에 처음 채권형 펀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채권형 펀드가 계속해서 지금 출시가 되고 있고, 기존에는 사실 주식형이 대부분이었었죠. 근데 이제는 채권형 쪽에서도 많이 이 펀드가 설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부분은 ESG 채권 펀드라고 하면은 당연히 ESG 채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펀드여야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채권들도 많이 편입이 되어 있고, 근데 일반 채권 중에서도 이제 모든 일반 채권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정말 ESG 뭐 스코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높은 기업이 발행한 일반 채권 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게 아직도 ESG 채권 뭐 계속해서 많이 올해 특히나 민간 기업들 위주로 많이 발행이 되고 있지만 이 펀드에 담을 정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물량이 좀 딸린다는 거예요. 수요가 더 많고 공급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 채권을 좀 편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앞으로 계속 ESG 채권이 더 많이 발행이 된다고 보면은 ESG 채권 펀드도 ESG 채권 비중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그리니엄이라고 해서 ESG 채권 발행 금리가 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발행사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발행 금리 좀 낮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ES 채권이 일반 채권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뭐 ESG 인증 평가 보고서도 별도로 발행을 해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도 뭐 위원회 최근에 많이 설립을 하고 있죠. ESG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뭐 관련된 내부 조직들 인력들을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 측면에서 그렇게 또 이득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거를 좀 맞추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예시 채권 쪽으로 많이 발행을 하고 있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많이 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이제 발행사 측면에서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너도나도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ESG 경영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뭐 지금 현재 뭐 기업 가치가 더 뭐 제고가 되고 이미지가 더 좋아진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좀 그 단계는 지났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좀 더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좀 다양한 측면의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반드시 뭐 최근에 뭐 그린본드 쪽 많이 발행이 되고 있지만 반드시 그린이 아니라 소셜 쪽도 쉽게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사실은 출생률이에요. 출생률이 우리나라 좀 굉장히 좀 낮잖아요. 출생만큼 인류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사항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출생률 같은 거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기업들이 뭐 다양한 이런 좀 정책적인 측면이나 목표 이런 것들을 정하면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좀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가 지난해에 발표를 한 게 애플 본인 자신의 어떤 그 ESG 추구뿐만이 아니라 공급자들, 서플라이 체인에 해당되는 모든 기업들에게도 이런 목표를 제시를 하고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BHP 대표적인 글로벌 광산기업인데, 광산기업이니까 뭐 그린 쪽으로 더 많이 할 것 같지만, 물론 그린도 하지만은 지속 가능 측면에서 종업원들의 안전사고, 그 다음에 신흥국에서의 어떤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활동,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것들은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글로벌리하게 채권 발행의 추이를 왼쪽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것도 올해 지금 21년 같은 경우는 6월 15일까지 발행인데 지금 뭐 거의 지난해 수준까지 왔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 2019년 대비해서 거의 80% 정도 증가를 했는데, 올해에도 그 정도, 지난해 대비해서 한 80에서 100%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체크펀드 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뭐 이게 이렇게 연도별로 이제 그 월별 그 펀드 유입액인데 지난해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됐죠. 그리고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더
가파르게 이 채권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 지수 같은 경우가 지금 글로벌 채권 지수는 지금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제대로 된 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렇게 없는 이유가 사실 채권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편입되는 그 채권의 규모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종류도 좀 많아야 되고, 근데 아직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채권 지수는 아직은 조금 이제,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측면에서도 채권 계속 발행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전반적인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리스크가 이제 그린워싱 리스크를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거죠. ESG 기업으로 자처를 하거나 ESG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ESG 경영도 안 하고 이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도 ESG 프로젝트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게 이제 그린워싱 리스크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 그린워싱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크게 비판받는 기업도 아직은 없고, 근데 이제 올해 1월부터 이제 발행이 시작을 했으니까 아직은 없는데, 해외에서는 이 그린워싱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 내후년 앞으로 몇 년 있으면은 이런 사례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실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고스란히 투자자의 손실로 이제 손실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ESG 채권이기 때문에 사실 ESG를 보고 투자를 한 거였고, 만약에 ESG가 이거 아니다, 그것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채권을 사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ESG 펀드도 그렇고. 그러면 뭐 고스란히 이제 또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그린워싱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사실 그린워싱 리스크는 ESG 채권이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붙어 있는 리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 리스크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금리 리스크를 포함해서 뭐 디폴트 리스크, 뭐 이런 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ESG 채권은 거기에 플러스 이게 일반 채권에 있는 리스크에 더해져서 ESG 채권 쪽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붙어 있는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그린워싱 리스크를 아예 없애겠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려면은 그냥 일반 채권 투자하셔야 돼요. ESG 채권에 투자한다는 거는 그린워싱 리스크를 감안한다는 얘기이고, 그렇다면 피할 수 없으면은 그래도 줄이기는 해야 되잖아요.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제 좀 많이 이슈가 됐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좀 당했다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그 내용이 이제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엘리엇이었죠. 이런 행동주의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그 주주의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해당되는 기업에게 뭐 구조조 정도 이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ESG 채권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헤지펀드들처럼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사실 기업들은 뭐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면은 먼저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 뭐 발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발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사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적절한 이제 공시 이런 거에 대한 사실은 준비가 아직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기업들에게 이런 요구를 많이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그린워싱 리스크를 조금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뭐 IR 부서 같은 경우에도 더 강화시켜서 이러한 그 투자자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또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망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ESG 채권 계속 더 발행이 됩니다. 앞으로 최근에도 보면은 엊그저께 뉴스 나온 거는 이제 대한항공이 우리나라 항공사 최초로 ESG 채권을 발행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글로벌리하게 항공사가 처음으로 이제 발행한 적은 일본의 이제 엔하항공,
아나항공이 2018년도에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한 3년 늦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데 뭐 어쨌든 지금 대한항공이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11년 만에 최초로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전액 다 ESG 채권을 발행을 하죠. 앞으로 계속 지금까지 발행을 안 했었던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근데 이런 규모도 증가를 하겠지만은 이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게 채권이 발행이 될 거예요. 뭐 유럽에서는 이미 이제 이 지속 가능 연계 채권이라고 해서 엄격히 얘기하면은 ESG 채권은 아닙니다. ESG 채권이냐 일반 채권이냐 이 구별하는 가장 큰 그 차이가 일반 채권은 사실은 이 채권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의 사용 목적이 이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보면은 그냥 뭐 운영자금, 그 다음에 뭐 캐펙스 투자, 이 정도거든요. 근데 ESG 채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그 프로젝트가 있어야 돼요. 그 프로젝트는 당연히 ESG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이고, 근데 이제 그게 좀 차이점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속가능 연계채권이 명확한 프로젝트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채권이랑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의미에서는 ESG 채권으로 분류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그 목표, ESG 목표가 있고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주는 이런 채권이기 때문에 사실 ESG 채권 범주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채권들 사실 또 우리가 또 뭐 상상하기 쉽지 않은 그런 종류의 채권도 다양하게 발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공공기관들의 발행이 엄청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공공기관들의 채권 발행이. 지금 뭐 그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공공기관들의 투자를 지금 유도하고 있고 앞으로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뭐 SOC 관련해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들의 채권들이 지금까지는 다 일반 채권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대부분 다 이제 이 ESG 채권으로 발행할 가능성이 높고 뭐 최근에도 보면 뭐 자산관리공사, 캠코 이런 데서도 ESG 채권을 발행을 하죠. 그 다음에 여수항만 그 공사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ESG 채권 발행합니다. 다양한 정책기관들이 ESG 채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공시 관련해서도 이미 한국거래소에서 이 ESG 관련돼서 이 공시에 대한 어떤 그 타임라인들이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25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뭐 모든 상장자들이 이런 관련된 공시를 해야 될 의무가 이제 생기는 거고 이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투자자 입장에서도 발행사가 아니라 투자자 이런 이제 금융기관들이 ESG 관련해서 투자를 했다고 하면 채권이라던가 그 주식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그 내용도 지금 다 현재 공시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여기까지는 지금 아닌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도 다른 이제 유럽 국가와 비슷하게 그렇게 따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책 지원 관련된 건데 지금 발행사 입장에서는 사실 정책 지원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금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ESG 채권 발행이 뭐 시장에서 알아서 지금 발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 발행 혜택을 주면서 더 이렇게 발행을 해라 라고 할 상황은 아니에요. 뭐 사실 이제 아시아 국가 일부 국가 같은 경우가 뭐 비용 같은 거 좀 보조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나올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투자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일반 채권 이제 금융기관들이 특히나 채권에 투자할 때 보험사라던가 이제 연기금들이 투자를 할 때 이 채권에 대해서 이제 위험 계수를 적용받잖아요. 위험 계수치가 있고 그게 이제 요구자본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등급에 대한 기준밖에 없습니다. 등급이랑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만기 이런 거에 따라 지금 다른데 제 생각에는 그 ESG를 여기다 포함시켜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ESG 채권이 일반 채권에 비해서 리스크는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SG 채권에 대해서는 위험계수를 조금 더 하향해주는 그런 정책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ESG 투자 성과는 사실 뭐 일반 채권에 비해서 그렇게 뭐 썩 이렇게 뭐 가시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앞으로
뭐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여러 투자 기관들이 ESG 채권에 대해서 더 투자를 확대한다고 보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투자자의 수요가 더 높기 때문에 투자 성과는 더욱더 차별화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그 각 기관들의 이제 투자 이 프로세스를 먼저 더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 채권이랑 ESG 채권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그 발행도 다르잖아요. 발행할 때도 그냥 뭐 시평사 이런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ESG 인증 보고서가 필요한 것처럼 투자 측면에서도 채권은 ESG 채권 투자할 때는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점검들, 그다음에 이런 또 유니버스, 채권 유니버스 이런 것들을 좀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은 그 여러 기관들이 좀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프로세스 먼저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 이제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후 관리에 대한 이제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제 그 발행할 때 보면은 그 발행 보고서에 특히나 ESG 인증 보고서에 보면은 왼쪽 그림에서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현금 관리, 자금 사용 관리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사실 다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는 발행할 때 나오는 거고 우리가 이런 거 프로젝트 하다 보면은 조금 또 변경도 되고 좀 뭐 연기도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린워싱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인력, 자원을 동원해서 이런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 관리, 이런 거에 좀 이제 중점을 둘 필요가 있겠고, 기업들이 아직은 뭐 공시가 이렇게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뭐 홈페이지 통해서 이렇게 공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좀 모니터링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발행사에게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ES 채권 발행도 많이 되고 있는데 투자 수요도 높은 상황이고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은 계속해서 ES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은 더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이 그린워싱, 이 리스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걸 최소화시키는 그런 이제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이제 공시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하반기 채권시장 전망과 국내 ESG 채권 투자 전략을 살펴보는 채권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발표자 자료는 저희 채권정보센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업계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하반기 뵙겠습니다.